머신러닝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고 싶으면 머신러닝 자체를 학문적으로 아니면 수학적으로 공부할 게 아니고 일단 누군가 만들어 놓은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라.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Hello world,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티클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Don't learn machine learning 이라는 머신러닝 배우지 마세요 라는 아티클이에요. 올해 3월 달에 써졌는데 굉장히 짧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은 저자가 써놓긴 했지만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법, 머신러닝을 배우는 방법이 아니고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배우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필요하신 분도 많을 텐데 뭐냐면은 일단 이분이 좀 밑밥을 깔고 들어가는데요. 이 글은 머신러닝 팀에서 관찰한 사실에 의해서 써진 글이고 산업의 학술적인 어떤 그런 서베이가 아니고 그렇답니다. 그냥 자기의 의견인 거라고 일단 밑밥을 깔고 들어가네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개발자라면은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고 그거를 한번 배워봐야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인데, 근데 머신러닝을 배우려고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통계도 배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형대 수학도 배워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막 복잡한 수학부터 일단 나와요.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 뭔지 일단 처음에 배우는 게 뭐죠? 서포트 벡터 머신 막 이런 것들 배우게 되는데 그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학의 정석 할 때도 그렇죠. 딱 공통 수학을 피고 나면은 집합과 명제를 봤어. 근데 맨날 집합과 명제만 보다가 수학 공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으면은 굳이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 없다. 이거는 ML 리서처, 그러니까는 머신러닝 연구원들을 위한 거지 전혀 개발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개발자인데 그냥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어, 제품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핵심 질문이 나오는데 당신이 제품을 만들고 싶냐 아니면 연구를 하고 싶냐, 이 중에 어떤 거냐고 물어봐요, 저자가. 수많은 이 머신러닝에 대한 소개글이 있는데 그 글이 보통은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하는데 이제 mathematical perspective, 그러니까 수학적인 접근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머신러닝 뒤에 있는 이론들이랑 막 백프로파게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막 adversarial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걸 수학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컨텐츠들이 다 있어요. 이런 패턴을 다 띄고 있는데, 그래서 텐서플로우의 퀵스타트도 그거의 하나라는 거예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이거를 지금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접근할 때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막 크로스 엔트로피가 뭔지 이미 알고 그 다음에 원하드 인코딩이 이미 뭔지 아는 연구원들은 그냥 텐서플로우의 문서를 보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걸 사용하면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개발자는 전혀 모르잖아요. 텐서플로우 문서를 보면은 일단 막 케이어스야. 머릿속이 막 혼란스러워요. 여러분이 머신러닝의 수학들에 이미 친숙하다면은 이걸 배우는데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냥 나는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프로그래밍에 빗대어서 설명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전체적으로 배우고 싶다 이러는데 맨 처음 배우는 게 어셈블리인 거예요. 나는 그냥 코드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 앱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자꾸 어셈블리 배우라 그러고, 심지어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나요? 저도 이제 공대를 나왔는데 처음에 가르치는 게 C 언어예요. 근데 C 언어 가지고도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지만 요즘에는 파이썬이나 뭐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막 이런 하이 레벨의 언어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자료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걸 사용하면 실제적으로 구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어셈블리부터 배우냐 이런 거죠. 근데 여기다가 또 저자가 이제 한마디 했네요.
만약에 어셈블리를 배운 사람이라면 당신의 화난 커멘트, 댓글을 나는 용납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어떤 리눅스 배포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브라우저를 인스톨해서 쓰고 있다. 좀 비아냥거리는 말투네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코드를 배울 때 하이 레벨 랭귀지로 헬로 월드를 쓰는 것을 먼저 해볼 것이지 않냐. 헬로 월드를 찍음으로써 당신의 프로젝트의 뭐 어떤 복잡성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는 것처럼 로우 레벨 랭귀지가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계속 배우게 될 거다.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러닝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동의하는 바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이분이 강조하는 게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데 Learn by doing 어프로치를 써라 라는 거예요. Learn by doing이라는 것은 일단 막 이론부터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또 만들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론을 공부하게 되고 처음부터 막 리니어 알제브라나 통계학을 배우지 않아도 뭔가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거죠. 그런 방식의 접근 방법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패스트 AI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핵심만 요약해 드리면은 굿 어프로치는 골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텍스트 오토 컴플리터, 텍스트 자동 완성이나 자동차 번호판 인식을 먼저 만들어 본다. 이런 목표를 세워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프리트레인드 모델,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 학습시켜 놓은 모델을 찾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내 프로젝트의 꼴에 맞는 그 프로젝트를 찾아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GPT-2나 욜로 V3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 텍스트 오토 컴플리터에 맞는 거고 라이센스 플레이트 아이덴티파이어는 욜로 V3를 쓰면 되고 이런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찾은 다음에 근데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좀 더 해보고 싶어. GPT-2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당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봐라. 그다음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디플로이를 해봐라 라는 거죠. 작은 서비스 형태로 일단 뭐 웹사이트라든지 앱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구글링 찾아보면 엄청 많거든요. 일단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네, 이렇게 친절하게 예시도 넣어놨네요. 그리고 차량 번호판 인식해가지고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아내는 아마 욜로 V3 모델로 그 다음에 뭐 강좌도 하나 소개해줬는데 Fast AI의 Practical Deep Learning for Coders 이런 강좌가 있대요. 코딩을 하는 사람을 위한 실제적인 딥러닝 코스인가 봐요. 요 강좌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저자는 이런 말하고 끝납니다. 만약에 네가 엔지니어라면은 그 사용자 인증하는 폼을 한 번쯤 만들어 봤을 텐데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폼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패스워드 해싱을 이용할 때 커스텀 해싱 알고리즘을 당신이 작성했냐라는 거예요. 회원가입 폼을 만들기 위해서 크립토그래피, 암호학을 공부했냐? 몇 주 동안이나 들어가면서 아니면 그냥 비크립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썼냐? 라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암호학을 공부하지 않듯이 머신러닝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고 싶으면 머신러닝 자체를 학문적으로 아니면 수학적으로 공부할 게 아니고 일단 누군가 만들어 놓은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라.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 뭔가를 만들어라. 일단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당신이 이제 거기에 더 흥미가 생기면은 파인 튜닝을 한번 해보고 데이터셋을 한번 모아가지고 트랜스퍼 러닝을 한번 해보고 더 흥미가 생기면은 로스 펑션을 바꿔보고 아니면 내가 모델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깊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수학이나 뭐 통계나 선형대수학을 배우지 말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머신러닝 배우지 마세요 라는 글에 대해서 한번 짧게 살펴봤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머신러닝을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여기 글 중간에 나온 Learn by doing 어프로치를 써가지고 일단 제품부터 만들고
점점 흥미가 생기면은 깊게 이론을 파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